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저점을 찍고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는 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대차가 그동안은 주가가 좀 답답하고 이제 지지부진할 흐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앞전에는 실적이 잘 나오다가 실적 성장세가 한번 꺾이면서 주가도 이제 같이 내려온 건데, 자, 하필이면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까지 폭락을 맞다 보니까 그동안 또 힘없는 흐름을 보이면서 쭉 흘러내렸죠. 자,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는 없었는데 시장 폭락을 때려 맞으면서 또 하락이 나왔던 거니까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대차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를 분출해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현대차 단기적으로 선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자, 앞전에 내려왔을 때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던 라인이 이 38만 원 부근입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여기가 한번 깨지긴 했어요. 왜? 지수가 폭락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깨지긴 했지만 깼다가 여기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 38만 원이 지금 다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차의 중요한 1차 지지 라인은 저는 38만 원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현대차를 반격을 하거나 추매를 할 때 이왕이면 우리가 싸게 사면 좋으니까 눌렸을 때 38만 원 부근이 오면은 단기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뭐 추가 매수라던가 반격에 대한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 만약에 혹시나 웬만하면은 여기를 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어떤 변수가 있어서 현대차가 한 번 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자, 요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또 이제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변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2차 지지 라인까지 좀 그어놓을게요. 그래서 38만 원, 35만 7천 원이 1차, 2차 지지 라인이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21선 저항 맞으면서 자, 여기를 못 뚫고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자, 진짜 시세는 현대차가 원래 흐름을 되찾으려면 자, 21선 위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시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여기를 좀 뚫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질까?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번 상승 파동에서 여기를 뚫어낼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현대차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좀 가보자는 의미에서 자, 바닥 좀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자, 바닥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현대차 바닥 찍고 올라가 보자. 자,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모멘텀이나 상승의 힘이 앞전보다는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주가 저점 찍고 하반기에는 레벨업 할 수 있다. 8월부터 신차 러시 간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현대차의 주가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뭐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조금 못 나왔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뭐 노조의 파업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이슈들로 주가가 좀 찍어 눌리고 많이 내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거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차 출시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반등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나 뭐 기아가 7월 달에 미국 판매가 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이거를 견인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유가 급등 원인이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가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다시 이제 반등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점진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앞전에 이렇게 내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단기 매도, 저항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과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올라가다 보면은 또 저항도 맞고 힘을 모아야지 매물 소화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세를 좀 강력하게 분출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상방이 열리려면요 이게 올라갈 때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의 힘이나 공매도를 때려 맞으면은 주가가 상방이 조금 닫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좀 살펴보면요. 자, 앞전에 보면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터지는 편이에요. 이게 꾸준히 공매도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상방이 막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려면은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랑 좀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 대차 잔고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차 잔고라는 게 이제 공매도의 실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은 잠재적으로 이제 공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쌓이고 있다라는 거니까 대차 잔고가 줄어야 되는데 자, 최근에 대차 거래 증감이나 대차 거래 잔고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매력이 없다. 주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대차 잔고부터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의 바닥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차 잔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간을 이제 바닥으로 보는 이유도 그거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현대차의 주가가 와 이제 반등 나온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급하게 막 추매하거나 반격 타점을 잡으면 그냥 또 때려맞고 조정이 길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현대차의 주가가 한 번에 들어 올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힘을 모아야지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지만 다음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이제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우선 단기적으로 현대차를 봤을 때 이제 눌림이나 매수에 대한 가격들은 알려드렸죠. 일단 1차적으로 38만 원, 35만 7천 원. 자, 이런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자, 일단은 21선을 한번 저항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21선 닿을 때는 우리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거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릴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가 다음 상승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요. 자, 여기 가격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47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앞전에 떨어지다가 바닥 잡고 이제 지켜내다가 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갔을 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던 중요한 저항대로 바뀌었으니까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저항 맞는 구간이 47만 원이다. 그럼 현대차의 1차 단기 목표가는 47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들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현대차를 매매할 때 우리가 이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을 제대로 못 잡아내고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현대차를 매매를 할 때는 뭐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 부분에서 진짜로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현대차를 사고 있는지 혹은 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현대차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자, 누가 많이 샀어요? 지금 보면은 개인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이나 기관 쪽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자,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관 쪽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왔다가 살짝 매도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수급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외국인 기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얘네가 단기적으로 팔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올라갔다가 또 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눌림을 노리는 거고 그럼 올라갈 때 매수하면 또 때려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럼 내려왔을 때 이런 가격들에서 다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현대차의 주포 메이저 수급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외인들 기관들 얘네들이 지금 현대차 다시 가격 왔을 때 매수하는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타점 잡고 올라갔을 때 또 매도 가격 왔을 때 진짜로 외인들 기관들 얘네가 이 주포들이 매도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현대차 지금 요 며칠 반등 만들어낼 때 자, 기간을 딱 설정해 놓고 보니까요. 자, 이 상승을 주도한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 압도적인 매수 물량들을 지금 이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골드만삭스 이 창구에서 나오는 매수나 매도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골드만삭스 얘네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그럼 얘네 단타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골드만삭스가 팔고 나갈 때는 주가가 또 꺾여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고 가만히 들고 있거나 그때 매수를 하면은 얘네가 주포들이 매도 싹 하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 안 되니까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가 나와서 얘네가 다 팔고 지금 단기적으로 도망치진 않는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오늘 수급을 보면은 이거 메이저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오늘도 장중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쭉 들어오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도 상방의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아직 단기적으로도 안 꺾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자, 이쪽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얘네가 갑자기 매도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꺾일 수 있는 매도 타점이니까. 자, 요거 이제 매도 타점인지 혹은 얘네가 계속 사면서 매수 타점인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이제 매매하면서 자, 이런 수급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나 매도 우리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매수나 매도 타점 놓칠 때가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런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는 그런 타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이제 타점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2글자만 남겨두시면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현대차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런 매수 타점들 올라갔을 때 빠져나가는 이런 매도 타점들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또 나중에 늦어서 못 샀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못 팔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러지 마시고 자, 구독하셨으면 구독했다라고 이제 구독이라고 2글자 지금 문자 지금 남겨두세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를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인 매수나 매도를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큰 상승 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스윙이나 조금 길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현대차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차를 주봉 차트로 한번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될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살펴뜨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상승의 시작점에서 바닥 찍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려왔다가 또 상승이 시작이 되는 이 지점에서 이런 타점들이 뜹니다. 현대차가 또 뒤에서 여기서 이런 상승의 시작점 이런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되면은 거기는 대바닥이 되면서 상승의 또 시작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런 세력의 매수와 매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현대차 핵심 타점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슬금슬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반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수 내릴 때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격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뒤에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올라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 주가의 상승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려면 그만한 강력한 힘, 매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면은 여기 빨강색을 살펴보이시죠?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이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잡아야 되는 타점이 이런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보면 올라가기 전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들이 뜨면서 주가 올라가고 다음에 또 매집 타점이 뜨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이제 매집 타점이 뜨면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던 게 자, 요거 날짜를 보면 여러분들 2025년 9월 달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요 날짜가 언제요? 자, 9월 5일 날 이런 신호들이 한번 떴고요. 다음에 다음 신호가 이제 9월 30일 날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떴을 때 맞춰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9월 30일 날 뭐라 그랬어요? 자, 주가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외국인 기관 다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호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타점들을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바닥 나오는 이유나 뭐 최저점 매수 구간 이런 타점들을 포착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사실 주가가 이제 8만 원대였는데 결국에 한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4배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를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 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있으면 매도 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찍고 한 번씩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수 타점이 들어왔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 선에 부딪히니까 주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을 때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넘어가니까 고점 찍고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또 올라갔다가 요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준으로 잡을 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시점들을 우리도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도 보면 이 현대무백스 로봇 대장주 강력하게 배팅한다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날짜가 2025년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니까 9월 4일이면 이때였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가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바로 직전에 세력의 매수 신호들이 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상승 또 여기서부터 상승 여기서부터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한 6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7배 이상 엄청난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무백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점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될 때인데 자, 매수도 중요한데 제가 매도도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까지 또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면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고 못 팔았는데 엄청나게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고 파는 자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자리도 그렇지만 파는 자리도 이 메이저 수급들은 물량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이제 던져버리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에서 잡아낸다라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주력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010-6790 5019로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 혹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VIP방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이런 것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네,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를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선 현대차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빠졌거든요. 반토막이 났다. 근데 지금 떨어지다가 여기 초록색 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이 초록색 선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52일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2주 신고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상에서 1년 선인데, 1년 정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여기를 크게 안 깨고 여기서 지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를 또 회복을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지지 라인 형성이 되고 또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현대차가 대바닥은 나왔지만 지금 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올라갔다 또 두드려 맞고 지지부진하게 좀 힘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우리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내가 또 샀는데 지루하게 움직이거나 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들을 또 현대차의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통해서 지금은 단기 매수 매도 타점들을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릴 때 있잖아요. 중요한 저항대 맞고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나 가격대에 왔을 때 그럴 때를 노려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잡아내고 다음 상승을 또 노려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횡보 추세로 변하거나 이 하락을 좀 끊어내고 다시 좀 우상향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집중해서 대응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올라오는 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타점들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좀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